안녕하세요. 성심성의껏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먼저 결혼 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겪으셨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었을 텐데요. 전 남편이 예상치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이혼을 결심하셨다니 정말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친구로서부터 연인으로 시작된 관계가 그렇게 변화된 거니까요. 또한 주변에 말 못하기가 소심한 성격이라면 그 마음이 더 힘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곳에서 익명으로 친절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건 우리에게 새로운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더 강해지고 자신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열어놓은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응원할게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힐링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특별히 더 애틋하게 생각을 하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런 이유로 전 남편과 제 사이가 달라진 건 중학교를 진학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앞서 말했듯 제 성격이 워낙 소심하고 겁이 많은 편이라 제가 지나가게 된 중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거든요. 조용한 저와 달리 일진이라는 노는 아이 무리들이 저를 만만하게 생각하고 괴롭히고 돈을 빼앗으며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렇게 학기 초부터 학교 적응에 어려워하고 있을 때 도움을 줬던 친구가 전 남편 석호였어요. 무슨 수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석호의 말 한마디에 저를 괴롭히던 아이들이 행동을 멈췄어요. 그 후에도 석호가 항상 제 곁에 맴돌며 다른 학생들의 괴롭힘에서 지켜줬죠. 덕분에 저는 힘들었던 학창 시절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원하던 대학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석호와 저는 아쉽게도 대학이 떨어져서 이전처럼 자주 만날 수는 없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저희는 항상 연락을 놓지 않고 지냈어요. 그리고 언젠가부터인지 모르게 저는 그런 석호를 홀로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히 고백을 했다가 차이고 친구 사이로도 남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에 저는 고백 한 번 해보지 못했죠. 그런데 어느 날 석호가 먼저 제게 마음이 있다며 고백을 해왔고 이미 마음이 있었던 저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고 저는 팬케이크 고백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친구에서 연인이 되었을 때였고 우리는 서로 바빠서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조용히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확실히 전과 달랐습니다. 우리는 더 깊은 관계를 형성했고 서로 좀 더 많이 어울린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석호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야기가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그중 한 명이 예전에 제게 괴롭힘을 했던 애들과 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애가 직접 나를 괴롭힌 적은 없지만 석호의 친구와 그 애들이 친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는 참을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지닌 그 애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참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남자친구에게 그 친구와 거리를 두길 바랐지만 석호는 그 애들과 친분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큰 혼란에 빠졌고 남자친구와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나는 몇 번이고 석호에게 이해해 달라고 했지만 그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며 이해해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일로 크게 싸우고 이별까지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어쩔 수 없이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속에는 상처와 격분이 교차하며 서로 다른 감정이 속속들이 뒤섞인 채로 남편과 결혼식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해자들의 존재로 인해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남아있었지만 남편은 곁에서 나를 지탱해주며 함께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말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우리 부부는 단 둘이 남은 시간을 소중히 보내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마음이 우리 사이를 더욱 깊게 연결시켰고 그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냄으로써 더욱 강한 결심을 다졌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함께하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얻었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고 믿음으로 함께하여 힘든 시간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결혼을 통해 더욱 강해진 우리 부부는 이제 아이를 위한 새로운 가족을 이루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함께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냄으로써 우리의 결혼은 더욱 깊어졌고 더욱 소중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여 힘든 시간을 이겨내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함께한 모든 날이 소중하고 가슴 아프게 어렵기도 했지만
그 모든 시간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함께라는 말에 담긴 의미를 다시 한번 심깊게 느꼈습니다.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함께 가야 하는 게이저벨. 내 가슴에는 숱한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은 평화롭게 진행되었고 저는 출산을 준비하며 대학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유부녀로서 곧 어머니가 되어 신혼생활에 바쁜 시기가 되었지만 아쉽게도 휴학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임신한 채로 수업을 이수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임신한 몸으로 학교에 다니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남편이 항상 지지해줘서 행복했습니다. 우리 둘은 아직 학생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고 집에서만 만나는 것이었지만 남편이 항상 저와 아이를 위해 신경을 써줘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임신한 6달 차가 되는 순간 배도 꽤 나오게 되었고 이때 우연히 친구들과 어울리는 우리 남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반가워서 가까이 다가가려 했지만 그 옆에는 익숙한 여자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 학창 시절의 단짝 친구인 이가연이었는데 둘의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저와 이가연,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궁금했는데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둘은 서로 자연스럽게 꽤 친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연인 같아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에 나는 자연스럽게 남편의 뒤를 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는 술집에 반대편의 2층 가게로 들어가 마시지도 못할 술을 시켜놓고 두 사람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그동안 전혀 몰랐던 남편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담배 냄새를 싫어한다던 남편이 줄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나를 괴롭혔던 가연이와 길바닥에서 진한 스킨십을 나누는 모습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장면들을 증거로 남겨뒀어요. 그렇게 뒤를 계속 쫓던 나는 남편이 가연이와 모텔로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망연자실한 나는 충격에 지배되어 한참 밖을 서성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 만에 집에 들어간 나는 남편이 샤워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 사이 두 사람의 문자 내용까지 확인하게 된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남편에게 아까 일을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방금 전까지도 좋은 남편인 척하던 남편이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임신한 나를 두고 바람을 펴? 그것도 나를 괴롭혔던 그 애랑? 그럼 내가 진짜 너 같은 걸 사랑해서 만난 줄 알았어? 야, 나도 내가 임신만 안 했으면 결혼까지 할 생각 없었어. 그나마 지구지순한 줄 알고 집에서 식모처럼 쓰려고 그랬더니 이제 와서 억울한 척을 하냐. 남편은 제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며 제가 지금껏 자신의 장난감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충격을 받은 나는 결국 짐을 챙겨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나를 못 가게 붙잡았고 나는 그를 잡아채는 남편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그만 배에 큰 충격을 받고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배를 찢는 듯한 어마어마한 통증에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뱃속의 아이는 결국 사산되고 말았어요.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지키고 싶었는데 반년이나 품은 아이를 허망하게 보내야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은 나는 남편과 이혼 소송과 폭행으로 인한 유산 소송을 하게 되고 지저분한 법정 싸움 끝에 이혼을 하고 갈라설 수 있었죠. 어린 나이에 유산과 이혼이라는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은 나는 그 후로 쉽게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뱃속에 품고 있던 아이 생각이 떠올라서 잠도 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나도 그냥 죽겠다 싶은 두려움에 나는 잠시라도 그 일을 잊으려 임용고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혼의 아픔 때문에 나가지도 않고 골박에만 틀어박혀 있던 나는 매일 쉬지 않고 공부만 할 수 있었고 덕분에 그 어렵다는 임용고시에 단번에 합격하게 됐죠. 그렇게 해서 통과한 나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성공한다면 일이 세종대구나 버티는 힘이 살아나고 순수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어 마음의 여유를 찾게 되었다. 파기가 중첩된 마음은 자연스럽게 치유되고 있었어요. 그렇게 나는 나의 직업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학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나는 1학년 담임을 맡았다. 지금까지는 고학년을 가르치지만 처음으로 1학년을 맡게 되어 기대가 많아졌어요. 선생님 말론 장단점이 있는데 나로서는 순수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러다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반의 학생 중 한 아이가 나와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의 자식이라네요. 바로 나에게 상처를 주던 전 남편과 학창시절의 기억을 만들어준 가연이의 학부모였다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알고 미처 할 것처럼 빈 교실에서 오랜 시간 동안 웃었어요. 두 사람이 결국 결혼하고 아이를 가진다는 게 화가 치솟기도 하지만 재미있었어. 난 이런 만남에 감사해야만 할까요? 악연이 계속되어 기쁨만 했다. 나 자신의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이 된다. 어린 나이에 유산과 이혼이라는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은 나는 그 후로 쉽게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뱃속에 품고 있던 아이 생각이 떠올라서 잠도 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나도 그냥 죽겠다 싶은 두려움에 나는 잠시라도 그 일을 잊으려 임용고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혼의 아픔 때문에 나가지도 않고 골박에만 틀어박혀 있던 나는 매일 쉬지 않고 공부만 할 수 있었고 덕분에 그 어렵다는 임용고시에 단번에 합격하게 됐죠. 저를 보고 두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게 될지 기대가 되더라고요. 입학식 날 수정이가 외할머니와 찾아온 걸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서로를 알아보고도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 입학식 날보다 길고 진지하게 만날 날이 곧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날을 학기 초부터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큰 기대를 안고 맡게 된 1학년 담임 선생님 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그 일과 별개로 1학년들과 하게 된 학급 생활은 제가 생각한 것만큼 즐거웠습니다. 아직 초등학생이라고 하기엔 유치원생에도 가까운 아이들이었고 저의 손길이 더 많이 필요하던 존재들이라 보니 더 빨리 그리고 깊이 교감할 수 있었죠. 그러다 저희 같은 선생님들에게는 1년 중 가장 큰 일이라고 할 수 있는 학부모 참관 수업 날이 됐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수업 방식을 보여드릴 뿐더러 학부모님들과 상담도 안 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준비할 것도 많고 확인해야 하는 것도 여럿이었죠. 몇 차례 학부모 참관 수업을 해봤던 저 역시도 그날은 꽤나 긴장이 되던 날이었어요. 아무래도 아주 오랜만에 전 남편과 가연이를 볼 수 있는 날이라서 더 긴장을 했던 것 같네요. 그렇게 학기 초부터 기대를 했던 학부모 참관 날이 됐습니다. 보통 저학년 참관 수업의 경우 3교시 이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1, 2교시는 평소처럼 진행을 했고 3교시부터 본격적으로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준비를 열심히 해서 수업을 잘 진행할 수 있었고 학생들도 열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런 중에 부모님 두 분이 들어왔는데 가연이와 전 남편이었어요. 그들을 보자마자 바로 알아볼 수 있었는데 그들은 제 얼굴을 확인하고 의아해했고 서로 속닥거리며 제가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모습이 재미있어서 의도적으로 수정이에게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켰어요. 수업 시간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었는데 두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어졌지만 그들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기로 했고 주변 학부모님들에게 양해를 구한 후에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학급을 나갔을 때 복도에서 두 사람을 발견하고 쫓아갔어요. 한 명은 넘어졌는데 그때 제 생일이라서 당신 말임인가요? 염려스러워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이름을 말하면서 복수하려고 한 거죠. 하지만 결국 제 남편은 당황해하면서 가연이가 나타나고 우리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했어요. 사용자분이 제공한 한국어 텍스트를 한국어로 다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소알, 아이가 해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예당초 시간이 지나서 잊었나 봐. 예전에 너와 내가 어떤 관계였는지 상기시켜줄까? 다행히도 넌 예전과 같아. 오늘 확실히 알았어. 너를 무서워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그래서 걱정했어. 아직도 내가 과거를 두려워할까봐 말이야. 기억시켜봐. 그렇게 하다가 너가 역으로 받을지 모르겠어? 선생님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원한이 깊어도 아이에게까지 전가하지 않을 거야. 내 할 일은 너희를 알리는 거야. 아파트 같은 동네, 이웃, 회사 동료, 모두에게 말이야. 너희가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그런 짓 하지 마. 오늘은 경고하는 거야. 들어가서 수업 시작해야 해. 혼자 두기에는 위험해. 나를 위협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순순히 따라가고 싶어 하는 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야. 우선 학급에 들어가서 학부모들에게 알리기 전에 일단 너는 나가야 해. 다른 건 몰라도 소문은 나게 두지 마.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제 이야기를 따를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작은 미소가 입가를 타고 퍼져나가더군요.
내가 이제 무엇을 말할지, 어디까지 참을지, 언제까지 이어갈 것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간에는 언제나 얼굴 중심으로 곧 죽을 듯한 표정을 짓기 시작하면서 기대감이 차오르기도 했습니다. 종이가 울리기 전에 우리 둘이 다른 길을 걷게 되었지만 아무런 일도 벌어진 것 같지 않은 척하며 행동했습니다. 그 후로 나는 다시 어린이들과 함께 강의를 시작했고, 강의를 시작하기 전 학부모들과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을 전했습니다. 이제 제 반의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거의 다 참석해 주신 것 같아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학업 성취가 낮거나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괜찮지만 친구를 괴롭히거나 때리거나 괴롭히는 행위에는 절대로 참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아이들이 있는데 가정에서 방관한다면 저는 다른 학생들을 위해 어떻게든 조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모님들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너무 착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반 아이들 보면 부모님들 중에 이러한 경우를 방관하는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부모님들의 옳은 행동을 보고 배우며 자랄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인성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겪은 이야기는 강렬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아이들에겐 무섭게 들릴 수도 있지만 보통의 학부모들에겐 안심이 되는 이야기로 생각했습니다. 모두 자기 아이가 피해를 입을까 걱정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그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나는 그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전했다. 그러자 예전 남편과 가연이가 내 시선을 피하고 말이 없어졌다. 참관 수업을 마치고 상담 시간을 가졌는데 몇몇 학부모들이 개인 상담을 원했을 때 예전 남편과 가연이는 서둘러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나는 그들을 호락호락하게 보내지 않았다. 당신들은 왜 도망가려 하는 건가요? 아이를 핑계로 어딜 도망갔냐? 수정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그들과 상담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에 대한 학부모 상담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두 사람을 언급하자 다른 학부모들 모두 주목했고 다른 학부모들의 시선을 피할 수 없어서 어색한 표정으로 상담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학부모들과 상담을 마치고 나서 마지막으로 남았던 두 사람에게 다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수정은 상담을 기다리는 동안 외할머니에게 데려가여 보이지 않아서 일이 편리했습니다. 두 사람이 없어서 마음을 숨길 필요 없이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따로 할 말이 있는지 투피플 선택사항은 친절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것을 피해서 눈을 피했습니다. 다시 만난 두 사람을 보며 일전에는 생각지도 못했지만 놀라웠습니다. 결혼까지 하게 될 줄 몰랐어요. 가연이가 서정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서정이가 가연이를 선택해 줄 줄 몰랐습니다. 두 사람의 부모님도 멋지시고 그런 상황에서 결혼을 허락한 것에 감탄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가 봅니다. 그래도 참으로 다행이야 그렇게까지 버려놓은 일이 없어서. 설마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닐까 걱정했었거든. 우리처럼 생긴 것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지 불안해했는데 이렇게 오래도록 함께 해주니 정말 다행이야. 늦었지만 결혼을 축하해. 그래서 말하려고 한 거야. 우리 두 사람을 봤을 때 넌 우리 아이의 선생님과 같이 보이는데 칼을 가른 것 같아서 무서웠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우리도 다른 해결책이 있으니까. 학교를 옮기거나 우리 아이를 다른 학교로 보내면 그만이야. 자, 그래서 뭐가 문제니? 또 다시 무서워하려는 건가? 은경아, 우리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야. 우리가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우린 웃으며 살아갈 수 있어.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고 싶어. 수정이가 너무 착해서 정이 많이 간 것 같아. 오랜만에 너희를 만나서 너무 아쉬워. 이렇게 헤어질 생각을 하니 정말 아쉬워. 새로운 시작이 행복하기를 바래. 너희들은 내가 말한 대로 하고 싶다면, 하지만 너희들은 첫 아이를 가졌으니, 그래서 아직 아이들과 학부모 세계를 잘 모르는 것 같다. 너희들이 내게서 도망가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니? 요즘은 커뮤니티가 얼마나 발전되었는데 너희들이 과거로 문제가 생겼다면 소문이 퍼질 것이다. 그럼 어디로 가든 그 소문이 따라다닌다. 어쩌면 너희가 이삿짐을 풀기도 전에 그 소문이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 있을지도 몰라.
요즘은 그렇다. 서로 조심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부모들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아이들은 얼마나 빠른지 안다. 수정이도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 애들끼리 연락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니? 그래서 너희들의 소문이 퍼지면 너희가 애들까지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농담이 아니다.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다. 최근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생각해보자. 다른 학부모로서 부모가 되었다면 한 명은 학창시절 일진이었고 학교폭력을 저지른 한 사람과 다른 한 명은 아내를 임신시킨 후 버려두고 또 다른 여자와 결혼한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두 사람은 결혼했고 아이도 생겼다. 이야기가 얇고 더 나아갈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부모님과 가까워지고 싶었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잘 알고 계시나요? 다시 말해, 이제는 예전에 아무 생각 없이 저질렀던 행동들이 모두 너희를 족쇄 속에 가둬두고 있고, 지금 너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족쇄가 풀릴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 못했을 텐데, 맞나요? 비록 그렇게 될 걸 알았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의 과거가 끊임없이 따라다니고 있다는 걸 알고 두 사람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막막해하며 저에게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자신감 넘치게 했다가 사라진 것이죠. 두 사람이 어떻게 대답할지 궁금해서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죠. 그런데 나는 어떻게 기분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지인지 가연이가 먼저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은경아, 내가 어떻게 하면 화를 풀까? 나는 미안해. 학창시절의 일도 그렇고 석호에게 한 일도 그렇고 내게 큰 상처를 줬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어떻게 하면 화를 풀 수 있을까? 내가 내게 때리기를 원한다면 받을게. 그리고 내가 빼앗은 돈을 갚아 나가겠어. 그 말에 대한 응답이 궁금하여 저는 말없이 그들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결국 은경이는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수정이가 부모의 잘못인 것 빼고는 낳고 자란 사람으로서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치는지를 인정한다며 말했습니다. 변해서 좋은 사람은 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는 주지 않으려고 해. 우리 딸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